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1960년대 초까지의 원조에서 차관으로 전환되는 주요 경제 상황과 박정희 정부 집권 이후의 자동차 공업 5개년 계획,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자동차 공업 보호법 제정 및 시행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5개년 계획과 자동차 공업 보호법의 지원을 받은 새나라 자동차의 설립 과정과 KD 조립 생산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62년 4월 상공부는 수입 대체와 5년 내 조기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자동차 공업 5개년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연간 3,000대 규모의 소형차, 대중형차 조립 공장 및 대중형차용 디젤 엔진 공장을 각 1개씩 건설하고 해외 자동차 업체로부터 외자 차관과 자동차 부품 그리고 기술을 지원받아 단계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하여 5년 후에는 완전 국산화를 이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소형 승용차 공장 부문에 대한 실수요자로 새나라 자동차가 지정되었습니다. 1962년 1월 독립운동가 박열이 주도하여 세운 제1번 대한민국 거류민단 소속의 제1교포 사업가인 박노정은 자본금 1억 원, 한일은행 등의 지원을 받은 내자 3억 4,080만 원, 외자 510만 달러를 투자하여 새나라 자동차를 인천 부평에 설립했습니다. 새나라 자동차는 일본 닛산 자동차와 기술 제휴를 하고 닛산 블루버드 자동차 부품을 SKD로 들여와 조립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SKD는 세마이 넉다운의 준말로 자동차 부품 덩어리를 말합니다. 자동차 생산 기술이 빈약한 상태에서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SKD로 생산을 시작하고 이후 완전히 분해된 형태의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CKD, 즉 컴플리트 넉다운 형태의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는 국내에 개발화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국산 부품을 만들어 자동차 국산화를 달성하는 단계적 발전의 첫걸음이었습니다. 1950년대 일본 승용차 국산화 과정과 1970년대 대만의 자동차 생산 방식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새나라 자동차는 KD 조립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1963년 차체 및 프레임 제작 공장, 1964년 엔진 제작 공장, 1965년 기타 필요한 부대 시설을 증축한 후 1966년부터는 국산화한 소형 승용차를 연간 3,000대씩 생산하기로 한 계획으로 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품 국산화율은 1962년 5%, 1963년 30%, 1964년 50%, 1965년 75%, 1966년 95%로 부품의 60%는 국내 부품 생산업체에게 발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1962년 10월 대중형 조립 공장은 시발 자동차와 한국 자동차, 국산 자동차 3개사의 경합을 거쳐 시발 자동차가 선정되었습니다. 상공부의 계획은 연간 버스 1,000대, 트럭 2,000대 생산 목표의 소요 자금으로 외자 150만 달러, 내자 8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버스와 트럭은 기존 자동차 부품 공장에 부품을 공급받고 엔진은 조선기계제작소에서 생산하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여 기술 부족과 시설비 과다로 생산이 어려운 부품은 차관 공여국에서 CKD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장 건설 기간은 3년으로 하고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시작하되 5년 후 95%까지 국산화율을 달성하고자 목표했습니다. 디젤 엔진 공장으로 지정된 조선기계제작소는 1937년 설립 이후 선박용 엔진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외자 185만 달러와 내자 1억 2,500만 원의 융자로 1962년 4월에 시설 확충에 들어갔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 3,000대의 건설 기간은 3년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차 연도에 CKD로 100% 부품을 도입하여 200대를 조립한 후 2차 연도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 5차 연도까지 국산화율 90%를 달성한다는 것이 상공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외화부적으로 자동차 증차를 금지했던 1957년
5.18 조치에 의한 자동차 보유 대수 제한을 완화하여 관용과 자가용 차량에 한해서 보유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택시 등 영업용의 경우에는 보유 제한을 계속 적용하여 재생 차량을 대체하고 일정 정도 생산 대수를 늘리고자 했습니다. 새나라 자동차 설립 시기에 즈음하여 1962년 4월 자동차 공업 5개년 계획, 1962년 5월 자동차 공업보호법이 제정 및 실행되었습니다. 자동차 공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각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되었고, 품질의 보장을 위하여 상공부 장관이 정하는 품질 기준에 의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동차 공업보호법은 공장의 시설 기준과 자동차 품질 기준 규제를 통해 수공업 재생 차량 업체의 수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자동차 공업보호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공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허가 신청서에는 자동차 공장의 시설, 기준인 조립 또는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용접기, 철판 절단기, 철판 절곡기, 전기 드릴, 소형 프레스, 망치, 수공구 일체로 규정하여 자본과 설비가 부족한 업체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자 했습니다. 상공부는 자동차 및 기계 관련 전문 교수진의 실태 조사 후 시설 기준들을 충족하는 2개 업체에서 생계가 걸린 업계의 반발을 감안하여 조립 생산 업체를 각 시도에서 1개씩 선정하도록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각 시도별 1개씩 초기 7개사를 선정한 후 조립 허가 업체는 1965년에 24개 업체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31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차 공업보호법은 새나라 자동차의 완성차 수입과 부품 수입에 특혜를 제공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7조 관세의 면제, 제8조 자동차세 등의 관면 특혜 조항은 자동차의 제조 및 조립에 필요한 시설재 및 부품은 국내에서 생산될 때까지 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나라 자동차는 일본 닛산 블루버드 1200cc 승용차의 완성차 및 부품을 들여와 새나라호라고 명명하여 조립 생산했습니다. 관세 면제 및 자동차세 등에 대한 특혜는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자동차 공업보호법은 한시법으로서 1967년 12월 31일에 폐기되었습니다. 새나라 자동차와 관련하여 중앙정보부의 이권 개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회의 조사도 있었습니다. 일본 닛산 블루버드 완성차 400대가 관광용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반 택시용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시중에서 운행되었습니다. 새나라 자동차는 국산화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해 여타 부품업계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나라 자동차는 1962년 8월 인천 부평 공장 준공 이후 총 2,713대의 소형 승용차를 생산했으나 1963년 7월 조업 11개월 만에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할 때 소요되는 외환 사정이 악화되어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생산된 소형차는 자가용으로 460대, 관용으로 56대, 외국인용으로 94대, 영업용으로 1,466대, 유행군용으로 150대, 관광용으로 250대가 판매되었습니다. 한 대 수입 가격이 13만 원, 판매 가격이 25만 원으로 대당 12만 원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해당 수익이 높다 보니 새나라 자동차는 부품을 국산화할 유인이 없었습니다. 국내 부품 업계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새나라 자동차 박노정 사장은 중앙정보부 등과의 수익 배분 갈등으로 일본으로 도피하여 결국 새나라 자동차는 운영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조립 라인에서 자동차 생산을 시작한 새나라 자동차와 일본 닛산 자동차와의 기술 제휴는 그간의 철판을 두드려 만든 투박한 형태의 재생 차량과 전혀 다른 프레스로 찍어낸 유려한 유선형 바디와 정밀한 부품 성능을 지닌 신차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부품 국산화로 이어지지 못했고 실패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새나라 자동차의 높은 판매 가격은 노후 재생 차량을
대체하기 위한 수요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노후 차량을 보유한 영세 운수 업체들의 자금 조달 능력 부족으로 인해 신차 구입은 어려웠고 계속해서 재생 차량의 유지 보수 및 구입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나라 자동차는 근대적 조립 라인 생산과 관련하여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요람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8명의 현장 기술자들이 일본 닛산에서 기술 연수를 받았고 생산 공장에 대한 도면과 기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닛산 자동차의 생산 공정을 참조하여 기계 가공 공정표, 가공기계 선정 일람표, 치공구 규격 및 기계 배치도를 새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대중형차 공장으로 선정된 시발 자동차는 1963년 4월 일본 이스즈 자동차와 160만 달러 차관 도입 및 기술 제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 부천에 8만 평의 공장 부지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시발 자동차는 자기 자본 부족과 차관 도입 불가로 1964년 12월 결국 선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새나라 자동차 인천 부평 공장은 1965년 11월 기존 마이크로버스와 소형 자동차 제조 허가권을 지닌 신진공업에 인수되었습니다. 신진공업은 1962년 마이크로버스와 함께 새나라호와 유사하게 생긴 소형차 신성호를 생산한 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신성호는 창유리, 타이어 등 일부 부품에 대해 국산화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디젤 엔진 공장으로 지정된 조선기계제작소는 1963년 한국기계공업 주식회사로 개명했습니다. 경영 부실로 1968년 9월 신진자동차에 인수되었고 1975년에 이르러 소독과 정부의 차관으로 연간 2만 4천 대 생산 규모의 디젤 엔진 공장을 추가 준공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새나라 자동차의 설립과 다국적 기업 기술 제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자동차 국산화 정책의 시행착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